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여기는 너무 편안한데 걱정돼요. 물경력이 될까봐. 내일은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나에 대한 존중과 보상은 줄어들겠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본인의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포심은 커졌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속의 시대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 마이너 송길럭입니다. 시대보 1권 핵개인의 시대를 낸 다음에 독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심스럽게 2권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요. 운이 좋아서 2권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예보는 호명사회예요. 우리 각자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대등한 연대를 통해서 서로 간의 유대와 거기에 따른 협업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나가자라는 건 당연일 수도 있는데 나가고 있다라는 발견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 변화를 알려드린 겁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가까운 분들이 뭐 같이 어딜 가자 혹은 밥을 먹자라는 식의 이름이 아니라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효용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대등하게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존경하는 상태를 이제 호명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거꾸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혜택받은 시대이기도 하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를 바라보면 보통 10년, 20년 정도를 보시지만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100년, 200년, 1000년을 보시니까 그랬을 때 정해져 있는 본인의 신분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역할에 대한 것들이 한정돼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누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모토를 가슴에 안고 태어나고 자라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된 엄청난 인류사의 혜택 같은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또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10년간 고양이를 키우고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면 당신은 대가가 돼 있어요. 10년 후에 아무도 고양이 안 좋아한다면 어때요? 그동안 즐거웠잖아요. 그 질문을 그냥 훅 주신 거였어요. 미리 뭐 이런 걸 물어볼 거다라는 얘기는 없었고 근데 그 부분은 일종의 참이 명제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살고 싶죠. 자신의 의지로. 그게 천부인권이라 불리우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 거기에 따른 결과의 어떤 줄다리기 내지는 저울질에서 항상 내가 가진 욕망을 좀 눌렀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까지는 집합적으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사람들에게 손을 좀 보고 짧게 길게는 오랫동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자신의 욕망을 좀 낮추고 그만큼 집단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해라라는 형태의 어떤 강령을 받아온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욕망을 표출하거나 혹은 욕망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라도 좀 금기시되는 문화가 좀 많았단 말이죠.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 그야말로 내 안에 내재됐던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욕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슈는 뭐냐면 그 욕망이 어느 층위에서 설명되거나 혹은 이게 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랬는데 유튜버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면 좋잖아요. 아니면 유튜버 분들이 수입이 좋다면서요. 상위 10%의 분들은 수입이 크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10년 전의 얘기처럼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과정은 어떤 거라도 무방한 거죠. 그 순간부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가 그러면 과정은 너무 힘드니까 그 과정을 안 하고 싶어지겠네. 원했던 건 결과이지 과정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세칭 잘 나가는 직업을 노리는 분들이 많겠네. 이 두 가지의 모순에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이 싫다면 어느 순간인가 축적을 안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면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겠죠. 이유는 그나 나나 똑같이 초보자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거기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신다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가지고 내가 그걸 쌓은 것들에 온전히 보상받는 기간이 줄어들겠네. 이런 자기 모습적인 형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고 지금도 그건 유효하죠. 특히 지금은 더 유효하게 된 게 뭐냐면 변화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본인의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그 사이에 AI가 개화된 거죠. 그래서 그 공포심은 커졌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셨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어떤 형태의 자존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추구한 나의 어떤 자아나 자존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기반으로 상대에게 소구되고 있는가 혹은 합의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러면 드는 생각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우리 내부에 있는 나의 열망을 찾는 것은 모두에게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무리지어 살다 보니까 그 본을 타인으로서부터 얻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 같았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지인 선배들이었겠죠. 이젠 그렇지가 않고 정보가 커지면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어떤 삶의 교본 내지는 혹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 만큼의 예제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얻게 된 즐거움은 선택권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힘든 점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이게 몇십 개가 되면 고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고르지? 라는 엄청난 혜택 속에서의 뭐 일종의 풍요 속의 빈곤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번 책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분석마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A, B, C, D, E, F, G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다가 각자의 장단점을 다 살펴보면 완벽히 좋은 것만은 없거든요. 항상 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형태의 음과 양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좋은 것만 고르고 싶어지죠. 체리 피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점이 좋은 점, 여기서 이 점이 좋은 점을 고르라고 하다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순간 이제 계속 궁리했던 것들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뭘 해야 되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많이 관찰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분석마비다.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나의 의사결정에 좀 미뤄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찾았어요. 근데 그 찾은 것이 존속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동력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주변으로부터의 응원과 인정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특히 금전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체 무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분할해서 전문화시킨 걸 지금 시대의 직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가치를 전체의 모둠에게 주고 있느냐, 그리고 상대편이 그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만큼의 비용과 응원에 대한 부분을 주느냐에 대한 것들로 귀결되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회가 변화가 빨라지는 바람에 기존의 이런 가치의 그런 체계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또 사람들과의 연계성이 커지는 바람에 뭐 초연결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가치를 빠르게 재편하는 것들이 좀 보여져요. 유동성이 커진 거죠. 그런데다가 또 AI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하시던 수고로움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한 분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보다 증강된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통해서 더 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증강대 인간이라고 불렀고, 책에서는 그거를 극소화라고 불렀어요. 이제 많은 일들이 굉장히 나에게 쉽게 다가오면서 나는 굉장히 커지고 거꾸로 조직은 작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했던 가치의 지금 상태에서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향후 미래에 이 가치가 더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는 게, 내 거를 찾고 그걸 주장하고 그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걸 동시에 느끼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제일 고민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남이 누구지란 얘기예요. 우린 보통 나는 정확히 알죠. 단수로서의 나거든요. 근데 남은 글자로는 똑같이 한 음절인데 복수형이에요. 남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드는 생각은 뭐냐면, 누가 원하지? 그는 누구지? 그분들은 과연 고정된 분들일까? 에 대한 생각으로 더 점화되기 시작해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나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어떻게 잘 봤어? 수학을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그랬더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국어는? 영어 점수는 어땠어? 얘기하시는 건 그 다음에 그거죠. 아니, 수학은 지금 반에 있는 친구들과 비슷한 것 같은데 국어는 지금 지난번 봤던 기영이보다 점수가 안 좋네. 영어는 수미보다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 친구들보다 잘하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거꾸로 기영이는요, 저보다 수학 점수가 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미는 저보다 과학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체리 피킹처럼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단면만 비교해서 그의 어떤 위상과 혹은 연결됐던 그의 어떤 요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난 남지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전 과목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올백, 올해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난 소중하니까. 넌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걸 잘할 수가 없는 게 그 모든 단계나 혹은 하나하나마다 숙련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한정되어 있는데 A라는 과목에 모든 형태의 열정을 투여하면 B에는 넣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남들이 요구하는 일하는 부분들이 일단 출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많은 그런 상담 심리학, 정신건강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 같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없다. 내가 스스로 가는 건데 남을 왜 보는 거냐는 거고요. 남이 없을 정도라면 사회도 없죠. 사회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회는 물리적으로 어떤 하나의 단위로서의 어떤 느낌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정서가 있고 모둠이 있고 모둠에 따르는 우리의 최소한의 합의가 있죠. 그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시장이 요구하는 건 있겠죠.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과 거기에 따르는 보상에 대한 체계를 확립한다면 시장에 대한 요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 대한 건 내가 본질을 정한 다음에 발생하는 일이지 그렇지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만 본다면 유행하는 디저트처럼 계속해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순서에서는 뒤로 밀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선택의 연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것들이 선택이라기보다는 주어지는 쪽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가족을 내가 고를 수는 없잖아요. 태어난 곳도 우연히 받은 거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지망해서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주어지는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어진 집단 속에서의 결속이라든지 거기 따르는 우리와 연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상수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그 이전 단계라도 내가 스스로 나의 본질을 정한 다음에 교류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는 것들이 명확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선택에서 새로운 연대를 꿈꾸고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주어진 거야 운명처럼 받았는데 선택은 내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대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대등한 형태로 간다는 부분들을 만들었던 게 선택의 연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시죠. 직장은 어떤 곳이야? 직장은 생존을 위한 소중한 그런 자원을 공급하는 곳이야. 그 순간부터는 직장은 내 삶을 위한 하나의 컴포넌트이자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에 불과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당신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봐?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걸 상대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때는 직장이 취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애호가 되죠.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말려도 그분은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갈 거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것들을 관찰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만큼의 운동 반사신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체력도 좀 한계가 있는 게 뭐 받은 자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축구를 계속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해도 되죠. 취미로. 근데 직업으로는 어렵겠죠. 드래프트도 안 되고 그만큼의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을 내가 받을 수 없으니까 생계로 안 되는 거거든요. 축구 해설가도 가능하고요. 축구 게임 만들 수도 있고요. 축구를 기반으로 사회인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도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가 아닐지라도 상대에 대한 애정과 그만큼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능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싶은 분들과의 경쟁에 정말 승산이 없다면 그쪽에 가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선택이에요. 우리 다 그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뭐라고 보냐고 그랬더니 기타를 배우고 있대요. 네, 안 는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긴 하대요. 코드도 좀 몇 개 더 잡을 수 있고 서투르더라도 스트로크가 좀 된다고. 그럼 됐죠 뭐. 인생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안 늘면 내일 좀 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더 늘어나면 좋은 거죠. 그만큼의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새 성장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나의 훌륭한 도반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축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러하고 발견되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뭐 즐거웠지 않냐. 저는 그 태도입니다. 용기를 내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좀 더 적은 에너지를 써서 좀 더 안전한 곳에 가고 싶죠. 예전에 어른들 얘기하시던 거였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해.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야말로 좋은 직장의 서사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를 보호해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여기는 너무 편안한데 걱정돼요. 물경력이 될까봐. 그러니까 5년간 일을 했는데 뭐 했냐고 보면은 그냥 사내에서 있는 규칙들을 따랐고 거기에 따르는 업무 할당을 받았던 걸 운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새로 들어오신 분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생각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이 시장이 개방이 되면 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나에 대한 존중과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줄어들겠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편한 곳이라는 게 일을 좀 적게 해도 안온한 곳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그렇지가 않고 일이 나의 성장을 좀 돕기 때문에 보낸 시간에 비례해서 나의 경력이 채워지는 곳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경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잘하기 위한 노력, 좀 더 나은 가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하던 일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진흥화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서 나한테 요구했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궁리해 보는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근데 하고 나면 조직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승하는 작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내 일을 바꾸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직을 해야 됩니다. 이직을 한다면. 이유가 이 상태에서 이직을 못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시장 가치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자신감 있게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일을 바꿔보고 small success. 근데 그걸 가지고 설명해 준다면 어느 조직에서나 오시라고 이렇게 많이 환영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부분도 바뀐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사회를 분리하지 말고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쉽기 때문에 바뀌는 걸 이해하고 실행해보는 용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가 답이 있고 두 번째로는 들었던 답이 하나 있어요. 들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동이 좀 빠르고 새로운 시도가 많은 쪽의 산업이에요. 뭐 미국은 실리콘밸리 그런 쪽. 거기서 얘기는 그겁니다. 훌륭한 분들과 만나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훌륭해지면 돼.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훌륭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작은 성공을 해보래요. 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하고 그 다음에 와우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크기는 정말 요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만큼의 작은 성공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인정해 준대요. 이유가 드디어 시작된 거라고. 스노우볼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눈덩이를 만들면 굴리면 커지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성공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이 되면 더 큰 게 나오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원해주고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거대한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것보다 나 혼자라도 작은 성공을 해보고 그를 기반으로 나를 입증한 다음에 그 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제가 생각한 건 어떤 거냐면 그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성취라고 한다면 그때는 각자의 주관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게 층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유튜버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 하세요.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00만 그러면 와 그렇게 얘기하고 뭐 50만 그러면 와 버튼 받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10만 그러면 대단하세요. 만 그러면 10,000명이나 모으셔도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뉘앙스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10,000명도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제가 다른 이들이 관심을 안 갖는 주제라면 그 10,000명은 정말 소중한 10,000명이거든요. 그래서 깊이에 대한 부분으로 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총량이라는 게 물론 그만큼의 영예가 따라오긴 하겠지만 과연 밀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의 본진이 있으면 본진의 층위는 없는 거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본진의 그만큼 충실함, 진지함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은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큼 단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 층위를 나누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쪽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능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어떤 빵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안 했을 것이고, 존재하지 않던 빵이었다면 누군가가 그걸 만들려는 시도도 안 했었겠죠. 근데 어떤 용기 있는 분이 하셨을 때 그 다음에 드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인데, 문제는 관심과 주목이 만들어지면 추종자가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빵을 똑같은 걸 구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끼리 싸우다가 가장 깊어진 분들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그만큼의 지위를 확보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하고 싶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라서 명장이 되기를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모두 다 명장이 돼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난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빵을 좋아하지만 나는 빵에 관련된 어떤 책을 쓸 수도 있고, 빵에 관련된 소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누구나 가야 된다는 어떤 운명론적인 경쟁의 구도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누구나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비자가 원하는 이상 끝까지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진입은 쉽지만 지속하기 위한 거는 노력과 그만큼의 열정이 없으면 어렵을 것 같다는 것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는 논의할까라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맥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그만큼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미담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분은 나를 왜 만날까요? 거꾸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 내가 나의 자아를 밝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까요?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이 퍼스널 브랜딩 막 그런 얘기 하세요. 많이 알려, 막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죠. 근데 뭘 알리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 만나고 식사하고 많은 곳에 간 게 어떤 상대에게 도움이라든지 의미를 가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는 모르는 상태로 빠지게 돼요. 그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유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추구하는 바가 모호한데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그분의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밝혀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나의 공부일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형태의 생각을 깊게 해왔고 그만큼은 추구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공감하는 분들이 오시겠죠. 그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만큼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류할 거고, 그 순간 그분들은 나의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그만큼의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는 순간 나의 지지자가 될 거기 때문에 더 튼실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거 있었거든요. 종신고용이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내가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면 부담감도 참아야 돼요. 등산 갈래? 주말에?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그래요? 매일 볼 건데. 앞으로 언제나 볼 거냐면 25년간 볼 거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등산은 저는 좀 힘들죠. 이유가 아니 대등한 관계로 갔고 그 다음에 저 여기서 지금 한 3년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만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등함을 유지해야 또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내가 그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얘기하겠다는 건 건전한 형태의 새로운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지역에서 러닝크루가 잘 안 모인다고. 그러니까 러닝크루가 잘 되는 동네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시내 중심가에 대도시는 좀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역에 가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디서 모이시냐면 사이버 스페이스에 모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화 활동 같은 것들을 주말에 하시기 위해서 뮤지컬 동호회 가입해도 이렇게 가는 것들이 보여서 그만큼의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결핍이에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예전보단 좋아지고 있다. 모집단이 적어도 예전처럼 지역에 있는 몇만 명 정도가 아니라 몇억 단위까지 커졌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거고 우리 욕망이 크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도와주는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회사 밖의 분들을 만나세요. 이유가 회사 안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만나셨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생활환경이 같으면 아무래도 생각, 사고의 범주 같은 부분들이 많이 일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분을 만난다 그러면 누굴 만나지? 얘기하신단 말이죠. 같은 걸 읽는 분들을 만나세요.
같은 걸 읽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관심사도 같고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이해와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결도 같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지음처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밖에, 조직 밖에 같은 걸 읽는 분들을 만나면 그래도 도반이 탄생합니다. 그럼요. 우린 희망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근데 지금 모든 사회 변화를 보면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아닐 것 같냐 하면 기업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진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도 내 인생의 3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희망일 뿐 실제와는 거리가 있죠. 물론 너무 감사하죠. 그럴 수 있다면. 제가 이번에 책 제목을 시대에 보라 쓴 이유도 뭐 구름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게 나쁜 일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지. 근데 그때 나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나갈 분들은 우산 쓰시란 얘기라서 똑같이 이런 형태의 변화가 오고 있는 게 누군가한테는 축복이고요. 누군가한테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뭐 좀 순진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회 변화는 누구를 위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벌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각자는 그걸 기반으로 누군가는 위기로 생각하고 누군가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전 행운이죠. 1년 전에 이렇게 첫 번째 시대보를 들고 와서 말씀드린 다음에 두 번째 뵐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오게 됐거든요. 제가 혹시 내년도에 또 나올 수 있다면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1년간 뭐 하셨어요?